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상악 제2대구치 발치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환자는 상악의 10번 때, 20번 때 임플란트를 하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에 있어서는 반대교합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구치부 쪽에 반대교합이면서 총생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비발치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가 17번, 그 다음에 25번, 28번, 그 다음에 37번, 그 다음에 35번, 그 다음에 16번과 26번은 미리 임플란트를 하고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 10번 때 28번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18번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할까요? 아니면 좀 잡아당길까요? 이 잡아당기는 데는 아무래도 사이너스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공간을 메꾸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 20번대 치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8번은 뿌리만 남았으니까 발치를 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요 27번은 공간을 벌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5번 부위는 이 공간을 좀 메꾸는 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0번대 치아는 어떻게 되는 게 나을까요? 이미 38번이 상태가 좋습니다. 37번은 뽑아야 돼요. 38번을 뽑고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 공간을 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공간을 메꿀 수 있을 때 여기 전방부에 총생이 있는 것은 좋은 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7번 공간으로 36번을 후방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게 될 것이겠죠. 이 40번 때 45번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식은 쪽까지 공간을 다 메꾸면 좋지만은 한계가 있을 것이 됩니다. 그래도 공간을 벌리는 것보다는 공간을 메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에 이와 같이 공간을 메꿀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48번은 뽑지를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공간을 메꿀 때에는 이 48번을 발치하게 되면은 17번이 대합되는 치아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27번 치아도 정출이 되니까 나중에 뽑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3대구치에 장치를 붙여가면서 우리는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상하악 제1소구치, 상하악 제1소구치, 하악은 제2소구치 발치 증례가 됩니다. 그런데 16번은 지금 신경치료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죄송합니다. 26번은 신경치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신경치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과에 있어서는 이 26번은 치료를 해서 살릴 수가 있고, 요 37번인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7번을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는 발치를 해야 되고, 요 38번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 38번을 앞으로 잡아당겨서 공간을 메꿀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제2대구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즉 심하게 충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신경치료 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들 또는 뿌리가 흡수되는 치아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좋지 않은 병적인 소견에 있는 치아는 우리가 먼저 발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환자처럼 38번이 당연히 매복이 될 것이에요. 그럼 매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브라켓을 붙여서 우리는 이쪽 치아를 직립을 시키면서 전방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구치부에 부조화가 있을 때, 그래서 상악의 6번, 상악의 7번, 상악의 8번, 이와 같이 상악 공간이 부조화가 있을 때 우리는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상하계 제3대구치에는 장치를 붙이지 않는 거가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증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3대구치에 장치를 붙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2대구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제3대구치에 장치를 붙여서 우리는 교정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 환자 보시면은 17번, 그 다음에 37번, 47번 약간 매복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7번 치아가 심하게 매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사랑니를 발치를 할까요? 근데 사랑니 발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랑니 발치가 나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잘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사랑니를 뽑기도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랑니를 발치하고 아니면은 발치하고 17번을 잡아당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17번을 발치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 18번 상태는 발치를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먼저 제2대구치를 우리는 비발치로 먼저 직립을 하면서 치열궁 내로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가위교합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교합을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특히 가위교합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대구치가 정출이 되어 있으면서 협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악의 제2대구치 또한 정출이 되면서 설측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는 상악의 가위교합된 치아를 우리는 인트루전이 되고 그 다음에 구해측으로 치열궁 내로 위치를 시켜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악의 제2대구치나 구치를 우리는 적절한 위치로 배열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악의 제2대구치를 이와 같이 인트루전이 되면서 구개측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미니스크를 쓰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TPA 위드 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만약에 제3대구치가 아주 좋은 상태, 즉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하면은 우리는 전방부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와 같이 가위교합 있는 치아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환자 보시면은 17번, 27번이 이와 같이 가위교합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얼굴 모습은 약간 돌출돼 보이지만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보시면은 18번, 28번이 18번 치아가 우리가 루트가 발육이 되는 단계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지난 단계예요. 근데 그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 18번을 발치하고 상하게 제2대구치를 아파를 시킬까요? 아니면 17번, 27번을 발치하는 게 좋을까요? 17번, 27번을 발치하는 게 좋을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악에서는 제3대구치를 발치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상악 전방부 문제, 하악 전방부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상악의 제3대구치의 맹추를 우리는 기다리면 될 것이에요. 이 환자도 보시면은 17번, 27번이 심한 가위교합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악은 제2대구치, 하악은 제3대구치를 발치하면은 우리는 현재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교정치료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 이렇게 제2대구치를 우리는 치열궁 내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되겠죠. 이 환자 보시면은 17번, 27번이 심한 가위교합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성인 환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8번, 그 다음에 18번은 이미 맹추를 하여 있고 28번은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7번이 충치가 되어 있어요. 18번, 28번을 발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악에서는 17번, 27번을 발치하고 하악은 제3대구치를 발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물론 여기 20번대 치아, 10번대, 18번, 28번인 경우에는 우리는 장치를 붙여야만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훨씬 더 좋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이전 환자의 치료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28번에 장치를 붙이고서 치료국 내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대구치가 이와 같이 정출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편측으로 정출되어 있을 수 있고 양측성으로 정출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편측으로 정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중앙 변이를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양측으로 정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3급 부정교합을 보이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정출되어 있는 치아는 우리는 아파를 시켜야 됩니다. 아파를 시키고 하악의 전치혈을 우리는 후방으로 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적응증이 되면 만약에 제3대구치의 위치가 아주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해서 우리는 치료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상악의 17번이 정출이 되면서 하악의 47번의 원심면을 치우면서 하악은 왼쪽으로 변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17번, 27번을 같이 발치해서 우리는 3급 부정교합을 해결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환자를 볼게요. 안모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정조항은 왼쪽으로 변이가 되었습니다. 17번이 정출이 되면서 이전 증리와 마찬가지로 47번을 치면서 하악이 좌측으로 변이가 되는 증리가 됩니다. 그래서 좌측은 1급의 견치 관계를 보이지만은 우측은 풀 클래스 3의 견치 관계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환자 17번을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8번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입이 석회화된 정도도 좋지가 않고 치아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힘들지만은 상악의 17번을 우리는 아파를 시켜야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는 2급 부정교합을 보이게 됩니다.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전치부 총생을 보일 수도 있고 전치부 총생이 없는 경우에는 오버젯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대구치의 위치가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해서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혈을 후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좌측에서 심한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악에서는 총생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항상 안모를 봐야 되겠죠. 안모가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제3대구치의 발육 단계를 체크를 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하악의 제3대구치가 상악의 제3대구치의 발육이 어떻습니까? 치아의 크기 나쁘지 않고 석회화된 정도도 나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27번만 우리는 발치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17번을 같이 발치할 수도 있지만은 17번인 경우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18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27번만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27번만 발치하면은 28번은 잘 내려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26번을 후방으로 밀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 환자도 보겠습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은 전치부가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가 설축으로 경사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헬프 클래스 2가 됩니다. 구치 관계도 헬프 클래스 2예요. 하악에 있어서는 총생은 보이지만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악의 제3대구치 위치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악의 17번만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17번만 발치를 하고 상악의 측방치군을 발치한 공간으로 후방으로 밀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제3대구치, 나머지 쪽에 있는 제3대구치는 나중에 발치하면 될 것입니다.
즉 2급 부정기압이면서 이와 같이 전치부에 총생이 있거나 그러니까 총생이 없는 2급 부정기압인 경우에는 우리는 안모가 나쁘지 않으면 상악만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치료 전 측모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13번이 심한 총생을 보이게 되죠. 이 환자인 경우에는 편측성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양측성 총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상악만 소구치 발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편측성이에요. 상악만 소구치를 발치하면은 아치가 찌그러들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17번을 발치를 하고 이 공간을 얻기 위해서 16번 측방치군을 후방으로 밀고 그러면은 상악의 제3대구치는 잘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묘에서는 이 상태에서 헬프 클래스 2냐 풀 클래스 2냐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요. 이와 같이 헬프 클래스 2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열을 해서 묘를 해도 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풀 클래스 2인 경우에 있어서는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풀 클래스 2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별 진단할 때 그래서 묘를 넣기 전에 헬프 클래스 2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급 부정기압입니다. 근데 비발치 치료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상악에는 이와 같이 총생을 가지고 있는 증례가 있고 총생이 없는 증례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쪽이 3급 부정기압 비발치 치료가 좋을까요? 총생이 있는 경우가 좋을 것이에요. 이런 총생을 피면서 우리는 상악 전치를 전방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상악에 총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벨링하는 과정에 상악 전치를 전방으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레벨링하는 과정에 상악의 전치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과정에서 상악의 전치부는 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경우에 상악의 제3대구치 발치가 좋을까요?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가 좋을까요?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가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는 반드시 적응증이 맞아야 됩니다. 현안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야 되고 하악의 총생이 없어야 되고 상악의 제3대구치 위치가 좋아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생을 피면서 레벨링하는 과정에서 상악 전치의 순축 경사를 최소로 하면서 상악의 측방치군을 우리는 후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심한 클래스 3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악이 2부가 돌출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에서는 총생이 심하게 되죠. 물론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들이 쉽게 선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는 교정치료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상악의 전치부 총생을 필 때 상악의 전치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상악 전치를 이와 같이 순축 경사를 심하게 시키면 좋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은 제2대구치, 하악은 제3대구치를 발치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와 같이 상악의 후방으로 위치한 상악 전방, 요 상악 부분이 약간 전방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3대구치도 잘 맹출한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환자 보겠습니다. 구치부 쪽에 반대 기압을 보이게 돼요. 3급 부정기압입니다. 안모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발치로 할 건지 아니면은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이 환자는 제3대구치의 크기, 석회화 정도가 다 좋기 때문에 상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그 다음에 교정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대구치가 맹출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악의 제3대구치는 발치해야만 될 것이에요. 즉 5번째 증례로 클래스 3 전치부 총생이 있는 증례에 우리가 비수술적 교정치료를 할 경우에 우리는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 모든 증례에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2급, 3급 모든 증례에 있어서 뒤쪽에 포스테리어 버티칼 디멘션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는 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상악의 제2대구치에 닿게 되면서 앞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해서 하악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상악 전치혈을 뒤로 들어가게 하면서 치료가 용이하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3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 전치혈을 후방으로 늘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뒤쪽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대구치에 닿게 되면서 얼굴은 더 길어지는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보상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해서 하악 전치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오픈바이 증례가 됩니다. 오픈바이 증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웨칭 이펙트를 많이 가지게 됐죠. 즉 치아들이 이와 같이 근심으로 경사도가 되면서 구치만 닿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게 좋을까요? 제2대구치를 발치하는 게 좋을까요? 제2대구치의 발치에 적응증이 되면은 상악 제2대구치를 발치해서 우리는 상악의 전치혈은 후방으로 하고 상악 전방부는 정출을 시키면서 치료가 용이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는 이미 이전에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발이 되었어요. 후방부 쪽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후방부 쪽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 오픈바이시 재발이 된 것이에요. 물론 8번을 뽑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를 직립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상악의 제2대구치, 하악의 제3대구치를 발치해서 이와 같이 웨칭 이펙트를 해결을 하고 전치혈을 직립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치부 우리 개방교합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웨칭 이펙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풀 클래스 3 관계를 가지는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심한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환자는 비수술적 교정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자는 상악의 제2대구치, 하악의 제2대구치 발치를 권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하악 제3대구치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악의 전치혈을 후방으로 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악의 제3대구치 위치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풀크레스레인 경우에 하악의 제3대구치만 발치해서는 치료가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즉 하악의 제2소구치만 발치할 건지 이때는 하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2대구치만 발치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하악의 제3대구치는 발치하시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풀크레스 3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상악에도 총생을 보이지 않고 하악도 총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17번, 하악에는 47번을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게 됐죠. 그 다음은 17번, 18번, 48번의 맹추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풀크레스 3 견치관계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하악의 제3대구치가 아주 좋아야 되겠죠. 만약에 하악의 제3대구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치료하시면 안 되게 됩니다. 리뷰에 보면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의 적응증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구치 또는 하악의 제2대구치가 심하게 충치 치료가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흡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때 기본은 물론 제3대구치 위치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치아의 크기, 모양, 석회화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경사도나 이와 같은 게 우리가 맹출한 다음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장치를 붙이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유교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하계 제2대구치가 정출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전치부 총생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치료를 용이하게 해서 우리는 상하계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급 부정교합이면서 전치부, 상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웨징 이펙트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풀 클래스 3 견치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